네, 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FA50 개필러 생산 현장 고정익동에 나와 있는데요. TA50을 만들고 폴란드에서 기체를 조금 수정을 한다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생산까지는 아직 안 온 그런 단계입니다. 자기들도 동일하게 비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는. 한국항공 입장에서는 기존 항공기 추가 계약보다는 고정이 생산관리팀 이상호 부장이고요. T50 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F 폴란드 쪽 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FA50 공장이랑 개필러랑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가요? 실제 요구도에 따라 가지고 형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계약을 18대를 했는데 12대는 TA50을 납품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하는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36대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개필러가 TA50을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TA50을 만들고 폴란드에서 기체를 조금 수정을 한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뭐 저희 그쪽의 요구도들이 크게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름은 지상에 넣는데 비행 중에 넣기 위한 시스템을 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무장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무장도 또 새로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12대를 납품을 하고 운영 중에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준비된 상태에서 가서 현지에서 수리를 합니다. 12대는. 현지에서 수리를 하는구나. 저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일정상 안 나옵니다.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생산까지는 아직 안 온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T50이라든가 KFX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개발하는 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개발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이제 생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텀이 존재를 하는. 카이 개발진 분들도 많이 가시겠네요. 아, 그렇죠. 예. 비행기만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비행기 쪽을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SMT라는 게 또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비가 MSMT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MSMT를 주는 게 아니라 비행기 운영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동일하게 비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는. 폴란드 현지에서도 FA50 종합정비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설립된다고 들었어요. 비행기를 운영하려면 조종사도 필요하지만 정비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사들을 정비를 하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이 따로 있고, 폴란드 현지 안에 저희들 쪽에서 생산 쪽에 있는 인원들이 가서 기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이제 전중흐를 연결하기 위한 파스라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여기 전방 올리고 중앙, 후방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면 레일이 움직이거든요. 앞쪽으로. 중앙은 고정되어 있고 후방은 저 뒤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센서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레이저 트래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을 연결을 해주고 중앙하고 후방을 연결을 해서 연결이 되면 AGV를 이용을 해서 1113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가장 집중도가 요구되는 작업일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붙을 때 잘못 붙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 그렇죠. 예. 어차피 오버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을 하다 보면 면대면으로 이렇게 하면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주의해가지고 해야 돼요. 이런 장비들을 사전에 검사하는 방법이라던가. 처음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됐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작업을 할 때 핏업을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핏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오작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장비가 오작동을 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작업 자체에서 그거를 하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1116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도장동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엔진만 장착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예.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그렇죠. 일로 넘어갈 때는 지금 비어있는 모든 카바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실제 저희들이 군수가 있고 민수가 있는데 군수는 군이 들어와가 검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품원이 참여를 해서 검사를 수행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민수로 가면 별도의 계약을 하면 기품원이 들어오는데 뭐 기품원이 안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임을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갑니다. 검사 체계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각 기능별로 기능 테스트를 하는데 기능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상 시험을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택싱을 해서 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비행은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3회 정도 수행을 하고 수락 시험은 공군에서 와서 실제 수락을 해보고 비행기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는데 실제 12대는 이제 폴란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1차 군에서 와서 수락을 하고 수락이 끝나면 그 부분을 또 폴란드로 넘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한 5월 말쯤에 이제 저희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국의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K방산과 협력하는 입장이고요. 한국 항공 입장에서는 기존 항공기 추가 계약보다는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PBL 사업이라든지 기타 보급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BL 사업이라는 게 수리품에 대한 제공, 테크랩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에서 기술 그리고 생산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폴란드가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 기술적인 문제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이에서 협의한 내용은 F-52 폴란드만 수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 수출이 될 텐데 그때 운영하기 위한 자재들, 부품들 그런 거 PBL 사업을 통해서 폴란드 자국 내에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는 단자로 해야지 더 많은 기름을 칠 수 있고 작전 반경이 커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웨이트도 좀 줄고 조종실 내 장비들이 2개가 아니고 1개가 적용되면 비용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전투기는 단자도 필요하다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단자기가 된다면 전투기의 수출이 300대 이상 더 추가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그만큼 더 똑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단자형으로 바꿨을 때 개발비는 조금 발생할 겁니다. 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흡수하느냐는 우리의 경영진하고 우리 영업 쪽에서의 노력해서 어떻게 풀 것이고요.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됐을 때 수출 수량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수요할 수 있는 수량이 만족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계로 진출하는 이거는 뭐 다 흔한 말인데 저는 제가 하는 숙제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수출 국가의 신뢰를 얻어야지 수출할 때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잘해야 되는 건데 비용 증가 없이 제때 원하는 형상으로 납품해 줌으로써 고객들이 그 다음 번에 찾을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